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30살쯤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부산에서 나름 성공하셨다는 분들, 제가 수소문해서 그분들을 편지 보내고 찾아다니고 해서 직접 만났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하는 얘기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받으셔가지고 투자 방향이나 투자 설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소개, 양력을 적으라고 해서 이남 일녀 중에 막내고, 어쨌든, 이걸 사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실 이제 별로 나열할 게 없는데, 제 양력은 저 직장 생활 한 15년, 16년 정도 했었고, 현재는 이제 행복 재테크, 이제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꿈인 메이저리그죠. 메이저리그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사업투자반과 상가투자반, 그리고 상가 입지분석반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상가임장 스터디, 상임스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계기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지금 행복 재테크에 남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창업입니다. 창업. 그리고 어떤 직장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 재테크를 만나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창업은 제가 인생을 준비하는 이제 준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대한 도전보다 이제 관리자로 처음 올라가 봤었고, 또 해외로 처음 나가 봤었고, 또 다른 해외로 가서 또 법인을 설립해 봤었고, 이런 이제 도전 과정이었었고, 행복 재테크들은 그런 준비와 도전 과정들이 만나 가지고 또 실행을 해서 또 성과를 내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봤었습니다. 그려 봤더니 사실 크게 그게 없었어요. 남들은 그냥 평범하다고 하는데 저는 굴곡이 너무 심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짧지 않은 인생, 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만약에 책으로 적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삼국지 12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이제 일들을 많이 겪고 봐가지고 좀 힘든 시간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곡이 너무 편차가 컸었어요. 진짜 제가 올라가 볼 수 있는 그 끝까지도 다 올라가 봤었고, 그리고 바닥이라고 하면은 정말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까지도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을 설명을 드릴게요. 창업. 제가 그 직장을 부산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회사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배낭여행을 혼자 이제 필리핀에 갔었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제 배낭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그때도 온 생각이 돈 버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로 돈 버는 거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책이나 이런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사람들도 대부분 좀 많이 만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필리핀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다가 마닐라에 가면 이제 모로바시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둘러봤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속옷 가게 앞에를 지나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속옷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옷 가게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가격을 봤더니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하더라고요, 속옷이. 지금 한국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의 평균 임금이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속옷이 15,000원이라는 거는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소비를 한다는 얘기였죠. 그때 무릎을 치고 그래 내가 여기서 속옷을 한번 팔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로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 속옷을 준비를 했었어요. 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래서 중국에 수소문을 해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초도 물량 1000장만 발주를 주면은 저만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샘플을 들고 바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도 상당히 짧았었는데 그 사람 말하는 취지가 현지인이 아니면 사업자를 내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설득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도매업부터 말고 소매점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을 봤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벽 하나를 빌리다라는 책인데 이게 이분이 이제 임대할 돈이 없어가지고 홍대인가 어디에서 이제 벽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해서 조금 괜찮다라는 얘기가 문득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앞에 그 부산에서는 보통 부대라고 얘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때는 젊으신 분들이 부산대학교 앞에 옷을 사러 거의 다 왔었습니다. 그 옷가게가 브랜드가 아닌 보세 옷들이 한 몇백 군데 정도, 한 200군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 앞에. 그래서 제가 옷 장사를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가장 소비력이 높은 여성 옷가게를 하자. 그래서 부산대학교 앞을 계속 거닐다가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그 부산대학교 앞에 가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동대문으로 직접 옷을 떼지 않고 사입하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부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그분들을 사입 삼촌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카탈로그를 보고 직접 뗀다고 들었었어요. 전화를 해서 몇 번 떼주세요, 몇 번 떼주세요 하면 그분이 갖고 와서 물건을 주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지금도 옷을 잘 못 입어요. 뭐 패션 감각도 뛰어나지 않은데 일단 장사하고는 또 사업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성 블라우스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여자 블라우스를 아무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20대 초반 20살, 21살 정도 된 여성분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다 보니까 좀 블링블링하고 좀 깨끗하고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마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직접 동대문에 올라갔어요. 직접 동대문에 올라가서 옷을 잔뜩 떼서 차에 싣고 그 길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면은 제가 가게에 옷을 넣고 한 2-3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씻고 다시 나와서 제가 장사를 했었습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주중에는 또 그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사실 이제 찍어 놓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로드뷰를 겨우 찾았는데 여기였습니다. 여기를 제가 3평을 빌렸었어요. 3평. 이게 사실은 공간이 아예 없어요. 한 발을 디디면 끝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책대로 한번 따라를 해본 거죠. 3평에 관련 빌려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초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3평이었는데 매출이 잘 나올 때는 한 17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안 나올 때는 뭐 30만, 50만 평일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마진이 50%였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10,000원에 떼우면 2만원, 2만원에 떼우면 4만원, 5만원에 떼우면 10만원. 티 같은 경우는 보통 5,000원에 팔거든요. 그러면 5,000원에 떼우면 만원. 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2배로 받았었어요. 초대박을 쳐가지고 돈이 현금이 좀 엄청 벌었었죠. 그때 엄청 벌고 했었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확장을 더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확장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 지인분 중에 장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지인분을 제가 모셔가지고 옷을 한번 팔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팔면은 150, 170을 팔아요. 근데 일반 직원을 데리고 왔더니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팔더라고요. 아무리 베테랑을 갖다 놔도 70만 원 정도밖에 못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사업의 확장성이 없구나. 직원에 이렇게 휘둘릴 정도면은 이거는 확장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거를 공통화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판단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화제가 나서 그만두게 됐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도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첫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였었죠. 직접 이때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주위 다 이제 여성분들이 가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하니까 저한테 뭐 무리한 요구도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이때도 저는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이제 호주에 가면은 파인푸드 인더스트리라는 1년 한 번은 호주에서 그 다음 년은 멜번에서 그러니까 격년으로 해서 전 세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창업 박람회 같은 개념인데 이걸 도매 업종이 창업 박람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가 몇 년을 다녔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내가 수입해올 수 있을 게 없을까? 내가 여기서 총판을 찍어가지고 한번 좀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나온 게 저런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저기 혹시 종이가 뭔지 보이세요?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한국에는 거의 대중화가 됐죠. 일회용을 버리고 지금은 재활용으로 쓴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한 6, 7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럼 내가 총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왜냐면은 종이는 제조 공장이 빠네요.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 재료를 와서 한국에 찍더라도 그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총판을 잡으려고 보고 그 다음 년에 또 갔어요. 근데 저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여건이 좀 안 돼서 진행은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끊임없이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스크림인데 뭐 젤라또라는 개념이 있죠. 요즘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게 이제 그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베스킨라빈스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이제 색상이라든지 컨셉 자체를 굉장히 마케팅 전략을 잘 잡아서 잘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버블티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 제가 들어올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이제 뭐 광고 나오는 거나 아니면 창업 박람회라든지 지나칠 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메모를 해 놓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었을까? 뭐 커피숍에 한국에서 이제 상륙을 뭐 좀 좋은 브랜드가 한다, 강남에 한다 그러면 제가 꼭 한번 가봐요. 얘네를 어떤 컨셉으로 장사를 하는지, 그럼 나라면 어떻게 대입을 시킬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창업해 본 건 한 9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개, 1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었을 때도 제가 창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 법인자로 갔었을 때조차도 그때는 뭘 했었었냐면은, 레고 아세요? 그 당시 때 이제 레고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었습니다. 해외 그 구매 대행이 있죠. 근데 레고가 매니아층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그마한 거 그걸 저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품목을 다 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고 한 일주일 가량을 제 지인들하고 제 와이프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글을 계속 종이를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게 왜 괜찮았냐면 단순히 생각을 하실 때 구매 대행해서 마진 붙여서 팔고 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더 해가지고 레고 매장을 그 진짜 오리지널 매장을 가서 떼와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붙냐면은 마일리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는 누구 거예요? 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20% 마진을 15%, 20% 이제 구매 대행 마진을 보고 들어갔었는데 마일리지가 붙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수익이 극대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옮겨다 주는 것만으로도 20% 마진을 진행을 했었던 거였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 계속 고민을 하고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행복 재테크에도 조금 더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장 생활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되게 다니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그게 이제 아예 그냥 직장이 돼버렸는데 그때는 주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노동법이나 이런 게 좀 강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출근 시간도 아침 7시 반이었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양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양산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하면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재밌었냐면은 나는 언젠간 이 사업을 할 거니까 지금은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조직 체계는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팀에서 어떤 불만이 나오는지, 그리고 관리자들은 어떤 게 불만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적어놨었어요. 아, 관리자 이런 거면 좀 아쉽다. 내가 관리자 되면은 절대 이런 행동 안 해야지, 저런 행동 안 해야지, 내가 사장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 생활에 대한 조직을 제가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으로 제일 처음 시작했었어요. 영업사원 시작했었는데 영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실적이 빵원이었습니다. 빵원. 그러니까 하나도 팔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도. 근데 제가 이제 판매하던 그 제품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이제 전문인들한테만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6개월 동안 다녀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팔리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 일단 외모는 빼요. 서로. 정말 열심히 제가 어느 정도로 다녔냐면은 일반 영업사원들이 신규를 만약에 다닌다, 거래처 포함해서 신규를 다니면 한 12군데, 15군데 가면은 열심히 했다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60군데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0군데에서 45군데 사이가 보통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밥도 안 먹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그때는 나이가 어렸었으니까. 근데 이제 영업사원이었는데 이제 신생 회사다 보니까 선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업 스킬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명함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제품 설명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그냥 카달로그 주고 팔아봐 이렇게 그냥 나간 거예요. 저는 뭘 모르니까는. 그래서 선배도 없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고 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전문 제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경쟁 제품이 그때 외산이 워낙 많았었는데 얘하고 내가 모든 특징을 외우면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한 겁니다. 그때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은 전국 영업사원 중에서 내가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결론이 나왔었어요. 결론은 6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제품 연구를 했었어요.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있는 시중의 모든 제품을 다 외웠습니다.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세미나하고 전신을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해서 그 노트가 한 2-3권이 나왔었어요. 그걸 죽자자자 외웠습니다. 죽자자자 외웠더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고객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레노라는 회사고 뭐 행크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야, 행크 회사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아, 네, 그거는 몇 번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소문이 나서 시간이 없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6개월 뒤에 전국 1등을 했었습니다. 전국 1등이라는 게 세계를 전부 다 1등을 했어요. 매출,
그 다음 수금, 그 다음 거래처. 그러니까 매출하고 수금은 틀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매출은 계산서가 끊기는 거고 수금은 또 돈이 수금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거래처나 매출이나 수금이 전부 다 1등을 했었습니다. 3개 다. 1등을 해서 당연히 소문이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다른 회사에서 이직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사원이었는데 팀장 제의가 들어오게 됐었어요. 팀장 제의가. 제가 수락을 하고 그때 팀장을 제가 30살에 달았었어요. 30살에. 그때도 신생업체였는데 그때 본사가 서울이었거든요. 이제 부산 팀장을 맡아봐. 그때부터 직원들을 제가 직접 뽑고 교육시키고 본사가 원래 교육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고 제가 전부 다 스킬까지 전부 다 가르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도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1년 만에 너무 대박을 치니까 회사에서 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경남도 맡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살에 부산 경남 총괄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이 했는데 이 결과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수금이 이제 그때 매출로 따지면 한 6, 70억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제 했던 게 이게 대박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제가 팀장으로 이제 갔었을 때 그전에는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 1년 동안 2천만 원을 못 팔았어요.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팔았거든요. 거기 계신 사장님께, 대리점 사장님께서 내가 당신이 여기서 성공을 시키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2년인가 3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못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매출이 뭐 40억, 50억, 60억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경남 그 소장까지 받고 이제 총괄로 됐다가 그게 또 전국 1등을 돼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신기한 거죠. 아니 생긴 것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지금 웃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뭐지? 그러면 너 미국에 나가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웃긴 게 해외 영업 파트가 있고 국내 영업 파트가 있어요. 근데 국내 영업 파트가 해외 영업 파트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더더군다나 장으로는, 그 사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조직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파트 자체가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31살 때 사장 타이틀을 처음 달고 나가게 된 거죠. 그때는 영업 사원에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거의 끝까지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고 이때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신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가 31살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묵묵히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호주로 다시 법인에 다시 또 넘어가게 됐고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됐었었는데 영업사원 때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32살에 미국으로 난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목표를 세웠었어요. 국내에서는 해보니까는 제가 시장을 계속 1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큰 무대 영어를 좀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서 내가 더 큰 사업을 내가 해보겠다라는 내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회사가 안 보내주면 저 혼자라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타이밍에 회사에서 보내줬던 거예요. 참 운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도시를 생각하면은 LA. 그래서 어디 갈래? LA요. 그래서 LA 가게 된 겁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가본 적이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어디 갈래? LA 가겠습니다. 그래서 LA 지사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진짜 가방 하나만 들고 갔어요. 아무도 없이 그냥 동반하는 사람 없이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한 게. 그래서 저는 정말로 무식했던 게 영어도 이제 그땐 거의 안 될 때니까 가방 하나 들고 가서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가서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지만은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오피스 매니저라는 걸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보통 접촉을 많이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아주 무식했던 거죠. 그렇게 맨 땅에 헤딩을 했던 겁니다. 회계. 그때 처음 해봤던 거예요. 영어 관리, 그건 이제 해봤던 거고. 그리고 마케팅, 이건 또 처음 해봤던 건데. 왜냐면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는. 근데 미국에서는 저 혼자 이걸 다 회계 1년치 예산을 제가 비용을 쪼개가지고 여기 분당을 이걸 해봤던 거죠. 근데 그때도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 난 어차피 난 내 사업을 할 사람인데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난 죽자사자 해보겠다. 죽자사자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회사에서 어느 순간 자금을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전 죽는 거잖아요. 사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매출을 불러라. 6개월 안에 50만 불인가 그랬었는데 50만 불을 강 사장이 끊어오면은 내가 인정해주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회의 마치고 돌아가서 죽자사자 혼자 했었어요. 직원 보내버리고 혼자 죽자 했는데 6개월 만 50만 불 또 계약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제 둘도 없는 시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그때 신문에 났던 기사거든요. 이 당시에 뭐 매출 100배를 이상 끌어올려서 막 올렸던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재원으로 나가시면은 아마 잘 아실 건데 차, 집, 의료, 뭐 먹는 거, 법인카드 모든 게 다 회사에 다 해줘요.
미국에는 이제 의료보험 하면 뭐 얼마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 제가 냈던 게 한 달에 한 1,500불, 2,00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미국에는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응급차를 타던 사람이 내려달라고 하겠어요. 보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 앞에 다른 경쟁사는 이제 맹장이 터졌는데 맹장 수술하는 비용만 9,60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대우가 엄청났었는데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야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게 월급만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을 이제 출장 회의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제가 서점에서 송사무장의 실전경밀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게 됐었어요. 이 책을 우연치 않게. 보통 이제 부동산 책 하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건 서술형으로 좀 적으셔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고 다른 책도 사서 이제 들어가서 봤었었는데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 행복 재테크를 만나는 계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호주에 넘어갔다고 했었잖아요. 한 제품이 한 90% 정도 완성된 제품을 들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제가 이제 법인 설립하고 직원 뽑고 마케팅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 10%가 10년이 지나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원 뽑고 마케팅은 뭐 사무실 얻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걸 감당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투자금 받은 것도 몇백만 불을 들고 왔었죠. 몇백만 불을 들고 왔었는데 다 소진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진 돈, 모아놓았던 돈, 제 와이프 돈, 온갖 돈을 다 끌어가지고 모든 걸 다 날렸습니다. 사실 그때 만세를 풀렸었으면 됐었을 건데 그래도 이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제품이 완성이 안 됐어요. 제품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판매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접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돈 1,000만 원이 아니라 돈 1,200만 원도 없이 너무 이제 좀 비참했었습니다. 그때 호주에서 제가 타던 차도 이제 벤츠였거든요. 호주는 차값이 더 비싸요. 그때는 관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 하다가 한국에 왔더니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미치겠는 게 너무 비참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행복 재테크라는 거죠. 행복 재테크.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처음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전세를 진짜 이건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제가 적은 게 아니라 또 첫 댓글을 써주신 분이 아직 또 전세의 시작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같이 또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실제 강의 듣기는 2018년 1월 달인가 아마 그때 처음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 와서 잠깐 직장을 다녔었는데 이제 6월 달까지 그만두고 6월 30일 말일자로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전념을 올인을 하게 됩니다. 올인을. 그러니까 제가 하루 스케줄이 어땠냐면은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요. 7시에서. 9시에 바로 이제 임장을 출발합니다. 하루 종일 임장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5시 반 정도 되면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집으로 들어와요. 아마 8시 정도 되거든요. 8시 반 정도 되면 그때 밥 먹고 애들하고 조금 놀아주다가 10시부터 이제 제 방에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했던 거 물건 복기를 하고 앞으로 입자를 갈 거 이제 목표를 매일매일 임장 가야 되니까 그걸 계속 잡았던 겁니다. 저는 부동산 생각밖에 안 했어요. 부동산 생각밖에. 1년 360을 부동산만 온종일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찰받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부동산. 책도 부동산, 만나는 사람도 부동산, 친구들도 안 만나고 무조건 부동산만 했었어.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초급반, 중급반을 듣지를 못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행크 시스템이 로드맵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제가 만약 상가반을 들었다. 그러면 그 위로 계속 무선권이 주어지게 또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내려가면은 무선권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상가반을 들었으면은 그 위에 또 듣고 실전반, 고급반 이렇게 이제 순서가 주어지거든요. 이제 권리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거 권리 분석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깨우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게 권리 분석 중에 제일 힘든 게 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만든 게 제가 만들어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내가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자 1년 동안 주구장창 선순위만 했었습니다. 입찰도 선순위만, 온갖 공부도 선순위만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8가지 유형인데 7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이때 별의 별 사람들 만나러 다 갔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당연한 거고 그 채권자 만나러 가고 또 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류 법인을 만나러 가고 그 변호사 만나러 가고 별을 해서 유형을 만들어낸 게 제가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1년 동안 이제 나는 권리면서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무장님의 실전반을 들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뭐지? 지금까지 내가 뭐 한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행크의 강의는 수준이 넘사벽입니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강의 자체가. 그때부터는 좀 수월하게 좀 공부를 했었던 모든 판례를 제가 찾았던 것도 사무장님 강의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팔코님께서 하시지만은 그 제가 했었을 땐 실전반의 사무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 권리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 재테크 안에서도 제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상가 복귀 임장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레노라는 닉네임을 쓰지만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강사장이라는 닉네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크스타에 제가 도전했던 거예요. 행크스타가 잘 몰라요. 저는 뭔지도. 되면은 강사를 시켜준다니까. 그게 막 지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실 때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수강생일 때 강사라는 거는 세상 모든 게 끝났구나. 인생이 이제 최고구나라는 그 정도의 아주 존경감이 대단했었거든요. 제가 제 수강생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제 강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원 때 제가 적었었습니다. 이게 2018년 5월 달에 적었네요. 이 글이 조회수가 이제 15,000이 넘어요. 15,000이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실 건데 저희 행복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탑카페에서도 복귀임장이라는 단어를 그때는 생소할 텐데 이걸 제가 처음 상가 복귀임장 끌고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상가하면은 복귀임장이라는 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한 방법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 제가 끌고 와가지고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제가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상가 복귀임장의 원작자를 밝히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너도 나도 쓰는 상가복귀 임장기라는 게 이때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쓰고 나서 제가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면은 강사장님이세요? 강사장님이세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인맥을 정말 많이 만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다음 행크스타에 도전을 했었어요. 2에 도전을 했었는데 행크스타 1은 흑도님, 2회 때는 이제 지아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크스타에 4에는 못 올라갔는데 7까지는 올라갔었어요. 7까지 올라가서 거기 이제 칼럼으로 이제 많이 경쟁을 했었었는데 이거 아직도 생각하면 심장이 막 떨려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강의는 못했지만 4명이 선정이 안 돼서 못했지만은 내가 저기서 연단에 선다면 어떤 느낌일까? 난 어떤 강의를 할까라는 걸 계속 시뮬레이션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나라면 어떻게 하지? 저런 행동을 목소리 톤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깔아야 되겠구나. 막 혼자 대입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때 칼럼 적었던 것도 조회수가 23,000이 넘었습니다. 댓글이 1,400개, 1,500개래요. 아직까지도 아마 이 기록은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제 닉네임도 행크스타2 때 강사장에서 레노로 넘어오는 개념이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복귀임장이나 자유 게시글이나 이제 그런 경험담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글들을 쓰다 보니까는 제가 흩어져 있던 공부 방법들이 모아지더라고요. 이게 모아져가지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공부 방법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경험담 같은 걸, 창업 경험담 같은 걸 쓰라고 하는 이유는 글을 써가지고 인맥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다음 부수적인 것들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 그래서 제 얘기가 거짓말 같으면은 낙찰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양질의 글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의 경험담에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허투루 안 쓰게 돼요. 이걸 사진도 첨부하고 뭘 하다 보면 여기서 이걸 좀 낫겠다 해서 되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거라는 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적극적으로 행크 활동을 해라. 뒤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같은 반 같은 경우는 야 쟤는 그래도 좀 내성적이니까 우리가 좀 챙겨주자 라는 게 가능하지만은 행크에서는 불가합니다. 앞에서 적극적인 활동하는 사람만이 알아줘요. 그건 이제 분명한 거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양질의 경험담을 공유를 하면은 이게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크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수강생 때 만난 인연들도 정말 좋은 인연들이고 지금 제가 강사로 데뷔하고 나서 만나는 강사님들도 제가 다시 못 올 선배님들이고 정말 이제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시작하면서 기록을 했던 일기입니다. 2018년도에 이제 7월 2일 날 태풍 친 날 홀러서다. 이때는 이제 전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그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적었던 거고 제가 2019년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잡았었냐? 8가지를 잡았어요. 현금으로 500만 만들겠다. 행공세에 지원해서 활동하겠다. 근데 행크스타에 도전하겠다. 빅금이 친 게 있고 이제 처지지 않은 게 있어요. 처진 것들은 제가 지킨 것들이고 치지 않은 것들이 제가 못 지킨 것들이에요. MPL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팔코님께서 MPL 하지만은 제가 있었을 때는 MPL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적 한 10권 정도 사가지고 제가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혼자. MPL 투자도 하고 별 방법을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MPL 해서 이제 대부업도 제가 스스로 지역 대부업을 이제 등록을 하고 강의 같은 경우도 저는 수강료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언젠가는 저한테 몇십 배로 돌아올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도 특강이나 정규 강의는 안 놓치려고 특강은 무조건 들었습니다. 정규 강의는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전 다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한 건 한 건이 지금은 내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잘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이것들이 나한테 시너지가 한 번에 터질 것이다라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 강사 대비, 이것도 2020년도에 꿈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상가 입지 분석반, 사업 투자반, 그리고 뭐 특강도 있고 상가 투자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상가 임장 스터디, 상임스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투자의 시작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6월 달에 시작을 했었어요. 2018 6월 달에 2018년도에 애들이 3살이었습니다. 3살. 애들을 데리고 부동산 하나만 보고 올라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영주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으로 가니 어떻게 하니 막 이 단계였는데, 와이프는 미국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가는 거를. 너무 힘들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서 전업 투자를 하겠다. 나를 믿고 올라가자. 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올라와 줬습니다. 와이프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3살 때 중간에 들어가니까는 그게 유치원에 못 들어갔었어요. 어린이집에 못 들어갔어요. 인원이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박 육아였습니다. 독박 육아. 그러니까 6개월 지내니까 6개월 뒤에 다시 또 저 지방에 내려가서 또 사업한다고 또 안 올라오지. 그러니까 혼자 1년 360 혼자 둘이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투자가 훨씬 더 쉬워져요.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 와이프가 나 못 올라가, 부산에서 해, 또는 아니야, 좀 육아는 도와줘야 돼, 밤에는 당신이 봐줘, 이렇게 했었으면 투자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말로만 하고 직접 보여주진 않은 것 같아요. 나 1억 벌 거야, 2억 벌 거야 라는 구두로 얘기하는 거 말고 본인이 직접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신뢰관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밤에도 새벽에도 와이프가 일어나고 그때도 안 자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반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는 와이프는 저를 100번 믿고 이제 따라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투자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데 라고 많이 여쭤보실 거예요. 2년의 결과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사고 싶은 거, 제가 타고 싶은 것까지 다 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금전적으로는 크게 힘들진 않아요. 제가 뭘 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꿈이죠, 꿈. 제가 불과 이제 2018년도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사실 500만 원만 벌어도 소원이었겠다. 과연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3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찾아보면 막 거의 신적인 존재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매달 그 이상을 상회하는 걸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인생이 2018년도나 2023년도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고 좀 심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어졌다는 것 외에는 크게 부담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제가 전국 1등 또는 전국에서 가장 영업사원 중에 많이 아는 구체적인 목표를 저는 잡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1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내가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잘 판매하는 영업사원,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행복 재테크에 들어와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벌 건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매일, 매월, 매주, 매년까지 다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경우는 나 담배 끊을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언제, 뭐 이번 주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끊으면 되는 거예요. 술도 오늘부터 끊으면 되는 거고, 강의 이번에 휴가 지나고 나서 다음 주 그거는 그냥 오늘부터 들으면 되는 겁니다. 목표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만 먼저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충분히 많은 결과를 얻어내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청년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중년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장년은 과거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아르바이트나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고 또 그 영업을 하면서도 정말 수많은 한 10,000명, 20,000명 이상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몇 천억대 자산가들도 많이 봤었어요. 또 주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도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저보다 한 7, 8년 정도 연배였었는데 몇 년 뒤에 찾아갔더니 사기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분한테 돈을 좀 몇만 불에 떼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도와준 거예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천태만상을 많이 보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이 없으면 뭐 불편한 것 뿐이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있어야지 남한테 베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싸우는 거지, 돈이 있어서 싸우는 분들은 뭐 물론 있겠지만은 돈이 없어서 싸우시는 분들 부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옛날에 돈을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있는 데를 얘기하고 싶으신지,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내가 영업을 잘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싫고 지금 내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또는 창업으로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 6년, 7년 전처럼 진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다시 주저앉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는 당연히 행복 재테크와 같이 저는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더 높게 날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말 꿈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행복 재테크 강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높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누구랑 꿈을 꾸고 있냐면은 바로 행복 재테크에서입니다. 행복 재테크는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붙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례를 남겨서 이렇게 발자국만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성공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성공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는 몰랐어요. 그 운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 때를 만나기 또 운을 만나기 위해서 죽자 사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자, 이상 레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또 꿈을 꾸고 있는 청년 레노님과 저희 또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노님이 행복 재테크에서는 열정의 아이콘으로 유명하세요. 근데 오늘 이 터닝 포인트 시간을 통해서 저도 알지 못했던 레노님의 과거 이야기, 왜 열정의 아이콘이 되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 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원래 마지막쯤에 드려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세웠던 목표들을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 오셨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금전적인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성공을 해서 좀 더 성공하시는 분들 더 만들어내게끔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러면 좀 좋아 보이죠? 예. 좋아 보이는데 그 사업체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꿈이에요. 사업체. 회사를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사실 사업 고용을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꿈이에요. 분야가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또 분야는 없죠.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고 딱 감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끓으면 그죠? 네. 이거다 싶으면 사실 그래서 저희도 또 같이 이렇게 사업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죠? 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복귀 임장의 시작이 레노님이었구나. 이걸 또 오늘 알았는데요.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동안? 복귀 임장? 네. 강 사장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복귀 임장을 하셨던 그 계기가 있으세요? 보통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대다수 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 책을 보고 이거를 사건 분해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맞나 안 맞나라는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전 어느 순간 이제 상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과연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어떻게 내지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내가 한 100군데 정도 다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같은 물건만 찾아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성공한지 안 한지는 임장을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백 건을 임장을 하게 됐던 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고 또 투자금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쵸. 성공한 사업을 그대로, 성공한 투자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전략을 또 그쵸. 하신 만약에 거네요. 1층에 10평에 배우 세대가 5,000세대인데 앞에 뭐가 있고 그러면 똑같은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으면은 이건 왜 실패했지? 그럼 저 나름대로 누가 알려주진 않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게 배우 세대가 부족한가 뭔가 부족한가 이거를 일단은 차치하고 정리는 해두는 거예요. 반대 비슷한 물건이 있다. 한 10개 정도가 비슷한 물건이 있으면 그 공통점을 갖고 와가지고 공통분모를 한번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투자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공통점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계속 찾았었던 거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복기를 잘하고 일단 기록을 잘하시거든요. 또 이렇게 잘 투자하기에 좋은 기록하는 방법 혹시 이런 게 또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정리를 잘 못해요. 똑같은 내용도 반복적으로 적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적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적을 때는 깨끗이 정리를 안 했더니 나중에 제가 그 물건을 다시 찾으니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1년이나 2년이나 3년 뒤에 그 물건 찾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좋아서 경험상 그렇게 일부러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좀 쓸데없는 얘기더라도 구구절절한 것도 막 적어 놓을 때도 네. 있어요. 네. 왜냐면 이 부동산 사장님은 좀 별로, 어디 부동산 사장님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혹시나 내가 똑같은 부동산에 가서 실수하지 않을까봐. 지금 지성과 미모님이요 100만 원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셨다고 했는데 다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초반에 투자할 때 그 투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어요? 예전에 한번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 저희 누님한테 돈을 빌렸었습니다. 저희 누님한테 5천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성과가, 첫 물건이 좀 성과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또 보태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물건은 완전히 잡히는 대로 다 성공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희망 바이러스 님이요. 이 아이템이면 괜찮겠다. 이런 아이템을 어떤 기준으로 찾으신지 여쭤보시거든요. 저는 제가 선두로 먼저 나서려고는 안 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뭐 어떤 거라고 할까요? 그 무인 계란. 무인 계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없어요. 성공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하나 딱 한 점은 그 점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그분이 있었는데 그걸 프랜차이즈화 한다고 했을 땐 저는 그런 거는 프랜차이즈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올라타겠다라는 것부터 이제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최고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한창 막 끓을 때 그때 보통 잡아서 이제 하셔가지고 보통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꾸준히 많은 상품들을 보고 제품들을 보고 트렌드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품은 이제 딱히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안정되게 먼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어떤 트렌드를 타지 않고 투자를 하기 괜찮다라는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있으세요? 사실 그게 조금 위험한 게 맞아요. 행복재테크는 워낙 이거다 이러면은 내일 가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한 2, 3년 전에 이제 사무장님하고 기획했었던 이제 어린이 퀴즈풀, 사무장님 같이 이제 숙박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퀴즈풀이 대박을 칠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사실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여건상 안 됐었는데 노하우를 회원들한테 다 풀었었어요. 그때 그게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초대박을 쳤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기획한 게 틀리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드린 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워낙 맞아요. 불나방처럼 달려들까봐. 이게 부동산 투자랑은 다르게 창업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치에 달성을 하면 이제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데 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육아처럼 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또 소자본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쟁이 과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여기 하나만 읽어드리면은 열정 문수르님께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제 어려웠었을 때 멘탈 유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깜빡했었었는데 제일 힘든 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새벽 5시까지.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5시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깼잖아요. 한 2-3시간 뒤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때 나바를 2병을 불었었어요. 소주 2병. 그 정도 그래도 분이 안 이기니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오래는 안 갔었어요.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가다가 이제 사그라든 게 나는 이제 어차피 성공할 건데 이런 과정도 나중에 겪는 것보다 지금 겪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건 어차피 사람이 한번 겪어야 되는 거니까는 난 잘 극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많이 넘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너무 좀 분하고 힘들었었는데 사람한테 당한 거는 사람한테 전 치유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커 활동을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그 레노님이 지금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실 말이 쉽지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뭔가 다시 도전하고 이 사회에 뭔가 부딪힌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차피 겪을 거 미리 겪고 전화위복을 삼자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으로는 돼도 이게 행동으로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려고 행복재테크에 들어오셨나 봐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현장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오늘 얘기 들으면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네. 행크에서 활동한 지 4개월 된 닉네임 미니멜로우라고 합니다.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각난 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결정을 내린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한 그런 조언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삐시나 봐요. 오늘 얘기를 듣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칼럼에도 글을 썼지만 단언코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은 그만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직장을 이제 다니시면서 월급이 조금 뭐 박하다고 해서 여기에 만족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뭘 하셔도 아마 만족을 못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만족을 좀 느끼신다면은 투자가 너무 쉬워집니다. 이게 1,000만 원, 한 건에 1,000만 원 벌어서 뭐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 1,000만 원 벌면은 한 달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 번 거네? 80만 원 내가 뭘 할 수가 있지? 애기 옷도 사줄 수가 있고, 외식도 할 수, 이렇게 또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직장이 싫다 그러면은 싫을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것도 어차피 다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거 돈 안 주고 배울 수가 있네. 이런 심정으로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정말 좀 제대로 몰입을 해서 투자를 하려면 좀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 기로에 많이 서거든요. 근데 레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내가 돈을 받으면서 또 일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대단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을 내고 또 이제 일을 벌려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주말 쓸 수 네. 있죠. 연차 쓸 수 있죠. 그쵸.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쉬지를 못하고 아시다시피 맞아요.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사업을 하면 내가 저 월급 받고 싶다라고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많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직장 다니는 기회가 오히려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레노님의 그 임장 생활 그 시간표를 보면서 사실 열정을 가지고 나 이제 진짜 제대로 투자해야지 하고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 회사의 휴가를 모두 임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막막한 시간이 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성과가 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성과가 난다는데 나는 이렇게 임장해도 왜 성과가 안 나지? 이렇게 조급해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레노님이 정말 저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할 때 막막한 그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기에서 느껴지거든요. 혹시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막막함을 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이제 상가 복귀임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성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내서 이걸 극대화시킬까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임장 다니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효율이 별로 없이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루에 보통 많이 다녔을 때는 한 8개 정도 보러 다녔었거든요. 물건만.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몇 개 보러 가요? 그러면 1개 정도 보러 간대요. 많이 보는 사람들 2개. 그거는 조금 좀 너무 작지 않나. 비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또 임장 가면은 뭐 맛집 찾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좀 보다, 왜냐면 직장인이 하루 이제 휴가를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피 같은 돈을 써야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낙찰을 1년에 한 3개 정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입찰을 몇 개 해야 되냐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3개 입찰에서 3개 다 낙찰될 확률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 곱하기 이제 몇 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개 정도를 봐야지 그 중에 10%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30개 물건은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임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임장을. 입찰을 하기 위해서 30번이라는 거지, 더 많은 물건에서 골라내서 30번을 입찰을 해서 3개를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임장을 간다면은 1년으로 봤었을 때 30개만 보더라도 몇 개가 나온지는 계산이 된다는 거죠. 봤을 때 최대한으로 많은 임장을 해서 거기서 확률적으로 줄여가지고 입찰을 해야지만 확률을 더 늘리는 건데, 한두 개 임장을 가서 거기서 한두 건 낙찰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물건을 보시고 입찰을 해야지만 확률이 올라간다. 정확한 얘기는 타자가 홈런을 치든 파워를 치든 안타를 치려고 하면은 타석에 최대한 많이 들어서야 됩니다. 근데 단 한 번 들어서 가지고 홈런을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노님이 만약에 정말 그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로 돌아간다면요, 행복재테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행복재테크에서 어떻게 다시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정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요. 지금 과정이 결과적으로 중간에 너무 생략을 공부했던 내용 생략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창업을 PC방을 좀 지방에서 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현금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는 그때부터 투자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투자가 됐었어요. 만약에 전업으로만 제가 5천만 원 가지고 했었으면 생활비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단타로 치고받고 했었어야 될 건데 현금이 도니까는 생활비에 쪼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다렸다가 다음 달에 물건을 잡아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달에 3개를 잡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 1억 뛰기, 2억 뛰기를 막 했었거든요. 한 건으로. 근데 그때 투자했던 돈이 3천만 원, 제일 많이 들은 게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1억 뛰기, 2억 뛰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물건들이 많다고 봐요.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레노님은 또 찾으면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만큼 또 열심히 더 많은 물건들을 보고 확률을 높여 나가야 되겠죠. 네. 노력밖에 없네요. 뭐든지 그쵸. 실행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투자를 해보고 한 6개월 만에 성과가 없어서 또는 1년 만에 성과가 없어서 떠나시는 분들을 숱하게 많이 봤었습니다. 18년도부터. 너무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투자는 이게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키가 지금 막 170인데 뭐 190까지 자라고 싶다고 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왜 1cm밖에 안 자랐어? 그런다고 해서 운동을 끊는 게 아니라 190 자랄 때까지 꾸준히 한번 올려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재테크라는 거 평생 무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회원분들이 쓰신 이제 경험담 같은 거를 많이 읽으셔가지고 간접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게 왜 좋냐면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그럼 그 성공 사례만 모아서 작성을 멤버를 해놓으셔가지고 그런 물건들만 찾아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제가 상가복귀 임장 했던 것도 저는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실패 사례만 모아가지고 이거는 다 버리고 성공 사례만 모아가지고 이것만 계속 대입을 시켜서 성공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로 또 오늘 저희에게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해준 레노님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터닝포인트는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성공인과 함께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